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혜룡 경정은 동부지검에 검경 합동수사팀이 설치된 이후 나를 수사팀에 넣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도둑이 셀프 수사하는 거죠. 검찰이 한 행위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임 지검장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그 수사 지휘권만 받았고 인사권이 전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백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지검장이 필요하면 수사검사를 충원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야권에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수사 외압을 받은 피해자 보고 수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수사의 대원칙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계엄 수사 저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지시에도 백경정은 JTBC와의 통화에서 검경 합수단은 내가 불법 단체라고 규정했다며 그곳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읽힙니다. 임 지검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은 이런 주장들을 의식한 답을 내놨습니다. 동부지검은 백경정이 외압 수사의 피해자인 만큼 합수팀에서 참고인 조사부터 받는 게 순서라며 추가 검사와 백경정 팀이 별동대처럼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제기된 세관 공무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동부지검 있잖아요. 서울 동부지검장이 임은정 검사장인데 동부지검에다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백혜룡 경정 우리가 전에 한번 모셨는데 계속해서 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이잖아요. 경찰. 그 세관 공무원. 네. 세관 공무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찰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해라라고 해서 수사팀 보강도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가 참 이례적이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알면 알수록 진짜 기가 차는 게 뭐냐면 이 6명이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막 몸속에 막 삼켜가지고 숨겨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것도 걸리는데 대놓고 그냥 이렇게 다 몸에 감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약 탐지견도 물려버리고 그 6명이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전달해준 사람이 공항에 가면 누군가가 너를 안내해줄 거야라고 했으면 보통 우리가 영화 보면 기웃기웃 거리다 누가 와서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인천세관 직원이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게이트 문을 쫙 열어가지고 통과시켜줬다는데 이게 뭐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팀이 이것을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길래 이거는 인천세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 사람 진술도 인천세관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세관까지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외압을 받았다는 거죠. 외압을. 그 외압이 어떤 사람 이 조병로라고 당시 서울청 경무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도 기가 차는 거예요. 그냥 아니 같은 공무원들끼리 예의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때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니까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야당 좋은 일만 시킬 일 있냐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그리고 백혜룡 경정이 잡혀있던 언론 브리핑도 외압으로 인해서 연기되고 본인은 좌천되고 그런데 이게 또 인천지검과 관련된 것이고 인천지검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것이고 그 검사팀들은 다 승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외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두 갈래입니다. 엄청난 마약과 관련된 이 사건 하나.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개선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해병대 이거 외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백혜룡 경정을 그 합수팀에 파견 지시한 겁니다. 뭐 임은정 지검장도 부담이 좀 되겠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는 바람에 뭐 당연히 부담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수사는 해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하실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고위층에 올라가면 저희하고 가장 다른 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조금 생각이 나요. 거기 보면은 그 검사하고 경찰하고 막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경찰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야 이거 위에서 관심 있는 사안이야
라고 해서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요. 나중에는 그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연기자, 배우까지 세워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여기에 이런 식의 게 되고 이제 여론이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수사팀은 너무나 큰 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이런 우려가 좀 들어요. 특히 무리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백혜룡 경정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수사를 하다가 외압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피해자에 가깝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줘서 제3자인 다른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을 직접 이렇게 넣으면은 이분은 조금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좀 앞설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야말로 우려인 거죠. 예, 우려예요. 아니, 당시에 네. 그 사람이 세세하게 이 외압을 당했고 그 이후로도 자천이 된 이후에도 수사에 대해서 계속 혼자 자력으로 수사를 이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사안에 있어서 백혜령 경정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 나가면은 네네.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백혜령 경정이 계속 하고 다니는 이야기들이죠. 그 이야기들에는 굉장히 허위 사실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민형사상 소송이 모두 제기돼 있는 허위 상황입니다. 사실들이 많다고. 그렇죠. 예, 그거는 보세요. 허위 사실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던가 뭐 검찰 수사팀을 모두 뭐 폭파해 버렸다라고 이야기. 7명짜리 팀을 5명짜리로 만들어서 폭파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 7명짜리 팀을 5명짜리 팀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거를 폭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 고발이 이루어져서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인데 수사 중인 피의자를 수사팀에 넣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른 매체에 오늘 아침에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출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죠. 백혜령 경정을 수사팀에 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대통령이 수사팀까지 다 꾸려주는 거는 이거는 이 자체도 위법성을 따져봐야 되기는 합니다. 이 수사 지휘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근데 네. 수사팀에 이렇게 넣겠다고 하는 것은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씨를 수사팀에 넣겠다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수사팀 인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대로 그냥 수사를 해서 드라이하게 네. 수사를 해서 밝혀내면 되는 문제라고 근데 해당 사건을 생각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 아니에요? 근데 김만배는 범죄자고 백혜룡은 경찰인데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건 아니, 그리고 그러면 범죄 허위 사실 피의자죠. 유포라고 하면 네. 왜 백혜룡이 예를 들어서 세관이 이 사람들을 안 잡고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세관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풀어줬어? 그러니까 세관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 얘네들을 풀어놨다가 상선이 누군지 잡으려고 그렇게 변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관이 밖에 나가서 수사한 사람입니까? 공항 안에서만 그 수사권이 있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는 왜 맞다고 얘기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아주 한두 개의 지엽적인 거 가지고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 가서 근무를 같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 지금 표명했어요? 뭐 하나라도? 안 했죠. 그런 것부터 먼저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근데요, 무슨 백혜령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팀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다 적처럼 자신한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선입견, 그러니까 예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이분이 많이 알고 있으면 이분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이분이야말로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안 오면 공판전 증인 신청을 하시던가.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 아니, 거지. 제 말은 뭐냐면 네. 그런 말 하기 전에 당신들 정부에서 일어난 이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먼저 입장 표현부터 좀 아니, 내가 해놓고 수사하길 바란다고 얘기를 그 했잖아요. 다음에 좀 진행하는 게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혜룡 경정은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면서 수사 도움을 받을 수도 그렇죠. 있으나 이 사람을 네. 주도적으로 쓰는 건 이게 잘못됐다. 그럼 또 그건 이 말씀이신 것 검토해 같고요. 보겠습니다. 예.